예식장 뷔페에서 제공되는 생선의 초밥 아직도 많이들 드시나요?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위생적인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칼럼을 쓰고 특히 한 6년 전에는 생선의 전문가가 절대 먹지 않는 생선을 7가지라고 해서 소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조회수가 400만이 넘었더군요. 좋아요는 5만이 넘었고 주요 골자는 그렇습니다. 예식장에서 제공되는 생선에 먹지 마라? 아닙니다. 다 식약처에서 승인받고 나온 것들입니다. 다만 일부 이제 제품을 꺼내서 해동하고 또 2차 가공되는 그 과정에 교차 오염이 생기게 되면 여름철에 잘못 먹다가 식중독이 나는 거고, 특히나 이 수입산 냉동 생선회를 잘못 먹고 배탈을 일으키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몇몇 분들이 지금도 예식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이 횟감이나 초밥을 먹어도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먹기만 해왔지 이게 정확히 뭐고 어디서 왔는지를 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식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수산물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여전히 입주의 추억님은 뷔페에서 제공되는 이 회와 초밥을 안 드시나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여전히 안 먹습니다. 근데 이유가 살짝 달라졌습니다. 위생적인 이유보다도 단 하나입니다. 맛있기 때문에. 네. 참고로 제가 2008년도에 결혼했습니다. 그때 명동에 있는 모 예식장에서 결혼했는데 입질 추억 결혼식에도 과연 냉동 생선회 제공하지 않았겠냐? 어땠을까요? 제공 안 하는 예식장을 선택했어요. 갈비탕, 잔치국수, 다양한 반찬이 안상으로 해서 먹는 걸 선택했는데 38,000원에서 4만원 초중반 정도 되는 10대로 선택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새는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예식장 가격 10대 알아보니까 2026년 결혼식 뷔페 10대 현황에서 이 중에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는 예식장 뷔페 수산물은 중상위 컨벤셜 인당 8만원에서 11만원 정도, 가장 대중적인 가격대에서 이런 수산물들이 제공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흔히 예식장 뷔페에 가면 보이는 홍어 무침. 예식장이 요즘에 많이 좋아진 게 이런 품목도 품목인데 원산지 표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기를 다 해놨더라고요. 이게 참 많이 개선된 부분인데 보통 남미산 많이 씁니다. 페루, 아르헨티나 홍어일 수도 있고 가오리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양념에 빨갛게 묻혀서 먹었을 때 얼마나 이제 씹는 맛을 주느냐인데요. 이게 뭐 삭힌 홍어도 아니고 냉동을 해동해서 빨갛게 묻힌 거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면은 많이 들어간 대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고 나한테 맞는 거다 싶은 것은 기억해뒀다가 그것만 이제 공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품목별로 소개할 때마다 제가 먹는 것과 제가 안 먹는 것도 한번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십시오. 소개를 할 테니까요. 홍어 무침 또는 가오리 무침이죠. 가리비 숙회가 있는데 가리비는 대부분 중국산 아니면 베트남산 많이 씁니다. 안 먹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한 점 정도 먹을 것 같긴 해요. 그 옆에 멍게살 올려놨는데 국산이네요. 지금 또 한참 국산이 나올 때니까 겨울에 국산이 잘 안 나올 때는 일본산 많이 쓰겠죠. 다 양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쭈꾸미 숙회인데 쭈꾸미는 아시겠지만 중국산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베트남산, 태국산 많이 쓸 겁니다. 데쳐서 이렇게 먹는데요. 보통 숙회는 또 초장에 찍어 먹잖아요. 크게 원산지를 논하는 게 중요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 같은 경우는 한 점 정도 먹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고 피무침이라고, 이거는 껍질 숙회 같은 건데요. 껍질 콜라겐이 많이 들었잖아요. 이거는 먹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보고 관련된 음식은 다 중국산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국집에서 먹는 보고 대부분의 냉동 보고를 쓰는데 다 중국산이거든요. 우리 다 그렇게 먹어왔어요. 혹자는 중국산은 어떻게 믿고 먹냐 아마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알게 모르게 많이 드셔온 게 중국산입니다. 중국산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먹을 만한 거, 가격 대비 괜찮은 것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국산 냉동 보고다. 그 다음에 옆에 자숙새우, 베트남 써 있네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동남아산 주로 많이 씁니다. 냉동으로 들어왔지만 적당히 자숙해서 초장에 또는 칠리 소스에 찍어 먹으면 이거는 맛있죠. 중량은 이제 크기죠. 큰 것을 쓰면 좋은데 보통 이 정도 사이즈, 중화 사이즈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뷔페에 시켜서 특히나 많이 쓰는 게 홍합인데 그린 홍합. 여기 이제 원산지 표기가 안 돼 있지만 보통 뉴질랜드산을 많이 씁니다. 뉴질랜드 하면은 청정 해역을 떠올리기 좋죠. 실제로 바다도 깨끗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되는 홍합은 아니에요. 이게 좀 약간 찔깃거리거든요. 또 어떤 때는 약간 특유의 비린맛도 좀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린 홍합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린 홍합을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 옆에 참소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핏불고등이죠. 핏불고등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튀르키예산과 불가리아산이 있습니다. 수입산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요 숙회 찔러서 먹긴 하는데 한두 번 먹고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근데 튀르키예산이라고 해서 특별히 비리냐 그건 아닌데, 대신 저는 똥이나 내장류는 잘 안 먹게 돼요.
이 똥 부분이 맛있지만 사실은 이거 국산 생물에 한해서고 냉동 제품은 냉동 기간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먹었을 때 비린 맛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똥은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어 숙회가 또 빠질 수가 없는데 여기 문어 숙회는 잘 보면은 꽤 좋아 보입니다. 저도 한두 번 먹었는데요. 약간의 질번거리는 껍질 이런 거 빼고는 먹을 만한 숙회를 제공하더라고요. 국산 문어는 아니겠죠, 당연히. 보통 이제 모리타니아산 아니면 필리핀산 그 외 동남아 또는 중국산이 많이 제공이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품질 좋은 게 모리타니아산. 흡사 눈 감고 먹으면은 국산 문어와도 구분이 안 될 정도. 그래서 모리타니아산은 꽤 비싸기 때문에 웬만큼 퀄리티가 있는 뷔페가 아니면 대부분은 동남아산일 겁니다. 이것도 아마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다리 모양을 봤을 때는 필리핀이나 동남아산 쪽에 나는 문어가 아닐까라고 지금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껍질 색깔도 좀 그렇고 근데 먹을만 합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이 횟감으로 넘어갔을 때 양대산맥이죠. 틸라피아와 여긴 또 판가시우스 메기살이라고 제대로 적어놨네요. 과거라고 해봤자 한 5, 6년 또는 10몇 년 전인데 예식장 뷔페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주력 횟감이 대만산 양식 틸라피아 역돔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인터넷에서 틸라피아를 역돔이라고 해서 팔면 양반이고 도미살이라고 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미나 참돔인 줄 착각하고 먹고 있는데 이게 아직 법적으로도 이 명칭 사용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이 쓰죠. 베트남산 판가시우스 메기. 판가시우스 메기를 참메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메기 일종이구나 하고 드시는 거죠. 근데 이 두 종은 과거에 문제를 일으킨 경력이 있었죠. 판가시우스 메기, 틸라피아 전부 민물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민물고기를 해로 먹으라고? 디스토머 걸리면 어쩌라고? 근데 이들 어류는 다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생충 걱정 노. 괜찮아요. 괜찮고 민물고기, 냉동, 수입산이라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회로 못 먹을 이유는 없다. 다 위생적으로 나름대로 처리가 돼서 식약처 승인을 받고 나온 거니까. 다만 맛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특히나 이런 수입산 횟감은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서 실험을 해봤는데 해동되면서 나오는 물들이 있습니다. 이 물이 뭐냐면은 흔히 드립이라고 합니다. 드립. 수입산 냉동 수산물에서는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홀린산 나트륨 이런 첨가물들이 들어가요. 이게 겉에 코팅을 해서 예전에 이제 중량 부풀리기나 눈속임을 위해서 과도하게 얼음 코팅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각종 첨가물을 넣는 거죠. 근데 얘는 해동이 되면서 퍼석퍼석해지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식품 보존제 역할도 하고요. 근데 이게 해동이 되면서 불그스름한 살구색 빛깔을 띠는데 이 생선에 있는 단백질 성분이죠. 미오글로빈과 섞여되면서 색깔이 이렇게 빨갛게 됩니다. 제가 냄새 맡아봤는데 특유의 비린내, 또 민물고기 특유의 흙내가 섞이면서 뭔가 이런 코를 자극하는 그런 냄새가 나는데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예식장에서는 살얼음이 낄 정도로 얼려 있는 것을 딱 내놓고 그대로 두죠. 실온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해동이 됩니다. 그럼 이제 물은 밑으로 이제 고이게 되고 과도하게 수분이 나오면 수분을 제대로 빼지 못할 경우에는 물이 고이면서 생선살이 젖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식감도 안 좋고 물러지면서 이게 자칫 또 세균 번식의 원인을 제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생을 관리를 좀 잘해야지 위생적으로 우리가 냉동 횟감을 먹을 수가 있는데 간혹 그러지 못해서 이제 탈이 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해동을 할 때 물을 최대한 밑으로 내려야 돼요. 그리고 긴발 같은 거 깔아가지고 물과 접촉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층을. 그냥 먹으면 솔직히 말하면 좀 무맛입니다. 무맛을 넘어서 지방기가 없고 수분이 과도하게 있는 생선회는 비린내가 더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냥은 못 먹되 초장에 찍어서 보통 많이 드시잖아요. 그 맛으로 그냥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게 완전히 녹으면 정말 흐물흐물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예시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완전히 녹여진 상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해동 중에 있는 상태예요. 입에 넣으면 되게 차갑거든요. 차가워야 비린맛을 덜 느낍니다. 예전에 이거 저가형 무한리필 참치집 가면은 완전히 녹지 않은 회를 주거든요. 입에 넣었을 때 샤베트처럼 차갑습니다. 이 원물의 불리한 요 비린 맛을 냉동의 힘으로 감추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틸라피아입니다. 틸라피아인데 약간 위에 수분이 살짝 맺혀있죠. 이렇게 해동 중인 상태가 이런 색깔입니다. 화로회 번호도 있습니다. 오정 표기를 제대로 안 했네요. 그냥 화로회 끝. 오정 표기 좀 했으면 뭔가 좀 알고 먹는 재미라도 있을 텐데 지금 이거 빛깔 보면은 이거는 숭어죠. 숭어 중에서도 표준명 숭어입니다. 흔히 이제 보리숭어, 개숭어라고 부르는데 자연산입니다. 숭어회 같은 경우는 자연산이라도 단가적으로 굉장히 만만한 횟감이 되기 때문에 여러 예식장에서 선호되고 있는 자연산 화로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제공되는 게 양식
광어회, 도미회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 좀 신경 썼다. 점성어도 단골 손님입니다. 중국산 양식 점성어나 중국산 양식 농어회를 썼다 그러면은 농어회는 좀 신경 쓴 흔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 다 먹습니다. 그 다음에 물회가 있죠. 여기 들어간 회는 안타깝게도 그 출처나 오종을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따로 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보통 흰살 생선을 쓰는데 활숭어 또는 점성어 이런 거 많이 쓰고요. 이런 거 써주면 땡큐죠. 광어에 써주면 완전 땡큐고, 아니면은 냉동 생선에 수입산 생선을 많이 쓰겠죠. 요거는 예전에 찍었던 건데 바라문디라는 어종입니다. 바라문디는 동남아 또는 오세아니아 해역에 서식하는 농업과의 바다 물고기인데 등이 이렇게 굽어져 있죠. 또 방사능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방사능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기수역과 바다를 오가는 대형 농어목 생선이고요. 그곳에서는 제법 구이용으로 또 튀김용으로 고급 어종 취급을 받고 있지만 국내로 들어오는 것은 유통 과정에서 이제 냉동으로 많이 된 것이기 때문에 뭐든지 생선은 냉동에다가 해동을 하게 되면 횟감으로서 매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수분도 많이 나오고요. 무르고요. 특유의 또 흙내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이건 좀. 그 다음에 먹을 만한 게 생연어회. 이것도 지금 결이나 색감으로 봤을 때는 노르웨이산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생연어회라고 생자가 들어가면 거의 그거는 노르웨이산이라고 봐야 돼요. 생이란 건 뭐냐면 한 번도 얼리지 않은 연어회입니다. 근데 한 번도 얼리지 않은 연어회는 국내에 거의 노르웨이산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칠레산 연어도 많이 쓰이는데 칠레산은 전부 냉동 훈제밖에 없습니다. 생으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굳이 원산지 표시를 보지 않더라도 제가 노르웨이산이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통참치라고 되어 있고 원양산인데 빛깔을 보면은 뭔가 약간 거무튀튀하죠. 요거는 참치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표준명 녹새치인데 흔히 이제 흑새치라고 합니다. 빛깔이 어두운 게 특징이고요. 한 2m 이상으로 크게 자라는 새치류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참치 다랑어과는 아니죠. 이런 것들 보통 썰어가지고 회덮밥으로 많이 씁니다. 맛있나요? 그 특유의 피 맛이 날 때가 많아요. 지금 딱 봐도 혈점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게 약간 비린내, 철분 맛이 좀 나기도 하고. 근데 이것조차도 초장에 막 찍어 드시기 때문에 그거 모르고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죠. 모르고 드시고 맛있으면은 그게 행복인 거죠. 그렇잖아요. 사실 그래요.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이 범람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르고 먹는 게 약일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자, 이것도 흑새치입니다. 이건 해동이 거의 다 된 것인데 색깔이 좀 밝아서 부위별로 아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롤, 캘리포니아 롤에 들어간 횟감은 앞서 소개했던 그런 수입산 냉동 횟감들 칠레산 연어 이거 많이 쓰입니다. 칠레산은 딱 보시면 마블링이 없어요. 살구색으로 그냥 단색에 가깝습니다. 여기도 지금 연어 초밥이라고 해서 칠레산 냉동 훈제 연어를 얹었는데 요 빛깔 어디서 많이 봤죠? 깁스나 애슐리 같은 데서 많이 씁니다. 냉동 훈제 연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맛 이슈로 젓가락이 가지 않는 횟감이더라고요. 쭈꾸미 초밥. 쭈꾸미 대부분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쪽에서 생산되고 있는 초밥용 재료입니다. 냉동 초밥이고요. 후쿠 이런 데 많이 쓰죠. 해준 초밥에서도 일부 쓰이고 있고 가성비가 좋은 초밥용 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냉동된 재료를 어떻게 초밥용으로 날것으로 먹냐 하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 외식 나가면 초밥 대부분 비싸지 않은 것들은요 다 이렇게 냉동 초밥 재료 씁니다. 근데 먹어도 됩니다. 참치 초밥. 아까 봤던 새치류를 주로 많이 쓰는 모습 이죠. 여기 보면 참메기 초밥을 썼는데 베트남산 판가시우스 메기 초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어 초밥 보통 중국산 많이 쓰고 에콰도르에서도 수입이 되나 보네요. 저는 이것도 처음 봤습니다. 중국산이랑 확실히 다르게 생겼는데 딱 봐도 뭔가 비려 보여요. 이때 소스가 좀 커버해준다고 하는데 제 선뜻 손이 안 가더라고요. 뭔가 겉에가 약간 뻣뻣하고 말라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초새우. 보통 베트남, 태국, 중국산 많이 쓰고 있죠. 초새우는 초밥용 새우를 말하는데 흰다리 새우 많이 씁니다. 블랙 타이거도 쓰긴 하는데 그거 약간 고급 계열이고요. 흰다리 새우 가공해서 한번 자속을 했다가 냉동한 제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우 초밥 땡긴다 했을 때는 먹어볼만 하겠죠. 이렇게 해서 전부는 아니지만 아마 제가 오늘 소개한 게 여러분이 예식장에서 드실 수산물의 거의 한 70-80%는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굳이 이렇게 하나하나 품목별로 소개를 했느냐. 그래도 우리 입에 들어가는 거 최소한 어디서 온 것인지 아이들하고 같이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알고 드시자는 차원에서 소개를 하는 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요. 우리가 지난 10년, 20년 사이 외식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예식장 뷔페도 예는 아닙니다. 더 다양화됐고요. 레시피도 많이 업그레이드 됐고요. 먹어보면 예전과 확실히 조금 더 좋아진 느낌을 받긴 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변화없고 발전이 더딘 것이 바로 이 수산물.
특히 이 날음식을 활용한, 왜냐면 대충 해동해 놓고 제공하면 끝이기 때문에 식대는 굉장히 많이 두세 배 올랐는데 이건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아쉬웠다랄까요. 이 외식 산업이 계속해서 현재 안주하지 않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가 소비자의 까다로운 니즈입니다. 사람들도요, 예식장 뷔페는 원래 그런 거야 한 수 적고 들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식 속에서는. 그리고 뭐 우리가 돈 내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공짜 밥은 아니죠. 축의금 내고 먹는 것이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결혼하는 당사자들이 돈을 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더 까탈스럽게 굴지 않아요. 그런 대로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이 예식장 음식에 대해서 관대해요. 좋은 날이니까 또 좋은 날이니까 굳이 이거 따져가면서 먹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유독 계속 발전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청자분들도 이제부터 이제 알게 됐으니까 제가 오늘 소개했던 내용들, 이 맛에 대한 특징들을 좀 상기하면서 먹다 보면은 예전과 조금 다른 태도로 드시게 되지 않을까. 작은 변화의 물결이 모이고 모여서 커다란 소비자의 니즈를 만들게 되고 그것이 우리네 외식 산업을 바꾸게 되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